네, 안녕하십니까. 오픈엣지의 이성현 대표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오픈엣지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픈엣지는 AI for everyone, everywhere라는 비전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엣지 환경에 인베딩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반도체 IP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기업입니다. 보통 아시는 것처럼 그 서버 환경이나 클라우드 환경과 달리 엣지 환경은 소비 전력 또는 이제 공간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제약이 크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오픈엣지는 굉장히 소비 전력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면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그 신경반 처리 장치 또는 이제 NPU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입니다. NPU 위에서 동작하는 그 인공지능 신경망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데이터 집약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데이터 집약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제 NPU가 제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그 D램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NPU에 공급이 되고 또 NPU에서 연산한 결과가 다시 또 D램에 저장되는 이 사이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PU와 그런 이제 사이클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데이터 공급할 수 있는 메모리 시스템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저희는 AI 플랫폼 IP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제품 사진을 실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개발한 NPU와 메모리 시스템을 결합한 AI 플랫폼 IP를 저희가 2019년도에 이제 납품을 했고 그 회사 통해서 보안 카메라 제품에 납품이 된 실제 양산 시작한 제품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이제 기술 개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 양산 제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한 65명 정도의 이제 개발진이 있고요. 이제 서울 헤드쿼터와 토론토 오피스에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 좀 다시 요약을 하면 저희 오픈엣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그 인공지능 반도체 IP를 개발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한국에서만이 아니고 그 NPU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AI 플랫폼 IP를 개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 2017년 12월에 설립을 해서 그 3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좋은 마일스톤들을 열심히 이제 잘 달성해왔고 조금 설명드리면 17년 12월에 설립되고 나서 조금 IP 회사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만 1년이 되기 전에 실제 저희 IP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해서 라이센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만 2년이 되기 전에 해외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19년 말에는 저희가 캐나다 소재하는 그 더식스템이라는 동료 IP 회사를 저희가 이제 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오픈엣지가 1년 내에 이제 매출 내는 그 전통을 잘 이어가서 그 19년 12월에 그 저희가 인수했던 회사를 통해서 개발한 제품도 만 1년이 되기 전에 2020년 11월에 그 미국의 M사라는 굉장히 큰 메모리 회사에 IP 제품을 그 라이센스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마일스톤을 잘 달성한 덕분에 투자도 잘 진행이 됐고요. 시리즈 A, B, C를 거쳐서 전체 누적 투자액이 45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티어 1 회사 고객들의 숫자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회사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잘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측면에서도 이제 양질의 투자자를 잘 확보하고 있어서 시리즈 A 때부터 이제 팔로우 투자를 계속해 주신 스톤브리지를 포함해서 시리즈 C 때는 중요한 전략 투자자로 현대차라든지 이제 SK 레전드 캐피탈 같은 이제 중요한 전략 투자자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보는 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어떤 밸류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자체는 사실 어디에나 이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그 물리적인 장소가 엣지인데요. 저희가 보는 엣지는 기술과 그 사람이 만나는 접점을 저는 엣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엣지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인베딩 된다는 의미는 그 뒤에는 사실은 반도체라는 기술이 이제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보시는 것처럼 그 최근에 이제 한국의 키스티라는 그 연구기관에서 그 시장 그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26년 정도면은 65빌리언 달러 정도의 규모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 인공지능 반도체의 규모고요. IP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기대하기로는 적어도 이 전체 규모의 15%에서 20% 정도는 이제 IP 전체 시장 규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면 그 칩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맥킨지에서 조사했던 칩 개발 비용을 보여드리는 건데, 밑에 가로 쪽에 써 있는 28나노부터 이제 5나노까지 여기는 그 반도체 공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8나노는 그래도 좀 오래된 공정이고요. 5나노가 이제 가장 최근 공정이 되겠고, 그래서 Y축은 그 각 공정에서 그 칩을 개발할 때 들어가는 이제 평균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마스크 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보시면 28나노에서 한 50밀리언 달러 정도면 이제 칩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칩 개발 비용만은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이제 EDA 비용이라든지 모든 걸 포함한 비용인데, 이게 5나노까지 오게 되면은 10배 이상으로 이제 개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이런 비용을 감당하면서 칩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는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픈 엣지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법은 그 AI 엣지 칩을 만드는데 필요한 레디메이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이제 저희 오픈 엣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I 플랫폼 IP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 플랫폼 IP에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 그 핵심 솔루션들, 신경망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NPU,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그리고 NPU가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공급 장치에 해당하는 메모리 시스템, 그러니까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한 메모리 인터페이스, 메모리 인터페이스에서 또 NPU까지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한 온칩 인터커넥트, 이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물론 이제 고객의 칩의 사이즈나 어떤 노드에서 개발하는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 솔루션이 예를 들면은 디자인 코스트를 한 5% 정도를 이제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전체 이제 5나노에서는 25밀리언 달러 정도의 이제 설계 비용을 낮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는 그 NPU나 이제 메모리 시스템 IP가 엣지 타겟으로 저희가 면적 효율성, 소비 전력 효율성을 굉장히 이제 향상시킨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전체 그 칩의 면적을 많이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웨이퍼당 한 800달러 정도 그 생산 비용을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희가 고객한테 제안드릴 수 있는 밸류 포지션이 되겠고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제 NPU, 메모리 시스템 이런 이제 말씀만 드렸는데 실제로는 저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NPU나 메모리 시스템이 반도체 물리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 소프트웨어 회사랑 좀 다른 점인데요. 어떻게 보면 IP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랑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칩을 만들고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발하는 건 IP라는 설계도고 설계도 납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좀 비슷한데, 근데 큰 차이점은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최종적인 결과물이 저런 물리적인 하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리거러스한 그 설계 플로우를 가지고 플로우가 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이 개발해야지 고회사에서 저런 이제 물리적인 칩을 만들었을 때 양산이나 이런 데 문제 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은 왼쪽 위에 그림에 조그맣게 이제 NPU라 불리는 블럭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NPU가 좀 작아 보이지만 아마 가면 갈수록 저 NPU의 면적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칩에서 그 인공지능 신경망 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거기 때문에 GPU나 CPU보다 아마 갈수록 면적 비중이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뭐 CPU나 GPU, NPU 같은 블록도 보이는데
이런 게 이제 연산 장치에 해당합니다. 이런 연산 장치가 일을 하려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는 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칩 바깥에 있는 D램에 이제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 경로들을 메모리 시스템에 부르고요. 저 오른쪽 그림에 그 녹색으로 표시해드린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엣지는 이 둘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고객에 필요한 그 AI 엣지 반도체를 개발하는 데 꼭 필요한 그 핵심 백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합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레디메이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 저희 NPU의 브랜드 이름이 이제 그 인라이트예요. 그래서 버전 1은 이미 저희가 양산이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19년도에 납품이 돼서 진짜 고객사 통해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버전 2.0 열심히 개발 중이고 그 아래에 있는 그 OMC, 오파이, OIC 이런 제품들이 저희 메모리 시스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 시스템 안에는 실제 D램을 이제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D램의 이제 다양한 그 제작 스펙에 맞는 제품군이 존재하게 됩니다. 현재 메인스트림은 이제 LPDDR4라는 제품군이고요. 이제 그거의 이제 다음 세대 제품으로 LPDDR5라는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을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경쟁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AI 플랫폼 IP의 이제 키가 되는 컴포넌트가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경마 처리 장치인 NPU, 그리고 실제로 D램을 제어하기 위한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 IP,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IP와 NPU를 연결하기 위한 인터커넥트, 이 세 가지의 키 컴포넌트가 있는데 각각의 영역에는 그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NPU만 보면은 NPU 안에는 그 많이들 아시는 ARM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뭐 시냅시스, 케이던스도 이제 NPU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IP 쪽을 보면 원래 메모리 인터페이스, 그 D램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전통적인 회사들로 시냅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온칩 인터커넥트 쪽의 이제 경쟁자에는 여기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레테리스라는 이제 프랑스 회사가 있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회사는 현재 이제 세상에 오픈엣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기술력을 기반으로 저희는 메모리 시스템, 인터커넥트와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다 통합한 메모리 시스템과 그리고 NPU를 잘 결합해서 AI 엣지 반도체에 꼭 필요한 뼈대에 해당하는 AI 플랫폼 IP를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P 회사로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 밸류 체인에서 저희 고객들과 이제 밸류를 공유하게 됩니다. 우선 저희 직접적인 고객이 이제 칩을 만드는 고객들이 당연히 이제 저희 직접적인 고객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가 칩 개발 과제를 시작할 때 저희 IP를 이제 라이센스 하게 되고, 그러면 라이센스하는 시점에서 이제 거의 원타임성의 라이센스 피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오른쪽 아래 표에 보여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IP의 조합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들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이제 $2 밀리언 정도의 이제 라이센스 피를 받고요. 그리고 IP라는 거는 이제 설계도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를 고객사가 가져다가 전체 자기 시스템에 이제 통합을 하고, 이제 그게 나중에 그 파운드리에 넘어가서 양산이 시작이 되면은, 그럼 칩당 그 양산 앱업이 되면 당연히 이제 칩에 shipping되는 볼륨이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그 늘어날 볼륨에 맞춰서 칩당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도 이제 고객사마다 다 당연히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는 ASP의 퍼센티지 기념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렇게 이제 픽스드 어마운트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저렇게 칩당 $0.5 이런 식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IP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라이센스 피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라이센스 피는 매년 그 칩 고객 과제를 이제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얻는 부분이라고 하면, 로열티는 2년 전에, 3년 전에 제가 들였던 노력에 대해서 이제 거의 프리런치로 따라오는 이제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로열티란 수익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되겠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IP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라이선스 피의 이제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매출 중에서 라이선스 피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이제 로열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 같은 회사는 그 로열티가 한 70% 정도의 이제 매출 비중이 되고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한 50대 5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비중이 너무 크다는 얘기는 사실 라이센스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라이센스 꾸준히 성장하고 로열티도 빨리 성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50대 50 정도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뭐 업력이 그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좋은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가고 있고요. 뭐 보시면 아는 이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측면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그 고객군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티어 1 컴퍼니라 부르는 이제 고객군이고요. 여기는 약간 IP 사업의 특성이 레퓨테이션 비즈니스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칩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 IP를 충분히 검증해서 자기 솔루션에 이제 통합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나 말고 누군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고객이 이 IP를 사용해서 양산했으면 그걸 믿고서 이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레퓨테이션 비즈니스 성격이 굉장히 커서 IP자 입장에서는 누구나 이제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티어 회사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매트릭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뭐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티어 1 회사에 해당하는 고객들을 하나씩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 전략축 중에 하나가 디자인 서비스 회사들입니다. 전체 이제 에코를 보면은 그 페미스 회사들이 있고 디자인 서비스 회사들이 있는데 디자인 서비스 회사는 일종의 이제 외주 개발 회사죠. 그래서 여러 그 시스템 회사들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칩을 개발하고 싶을 때 본인들이 이제 칩을 개발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디자인 서비스한테 이제 개발 외주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IP 회사 입장에서 그런 디자인 서비스 회사에 이제 IP 납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제 그 세트 회사들을 통해서 그 IP를 공급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디자인 서비스 회사를 이제 고객으로 만든 것도 전략적인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에 집중해서 저희는 세일즈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삼성이나 마이크론 같은 회사가 이제 뭐 티어 1 회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국내에 있는 뭐 에이즌랜드나 가온칩스 같은 회사가 디자인 서비스 회사에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저희 이제 레버뉴 그로스 프로젝션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19년도까지 그러니까 영업한 2년 정도, 17년 말에 만들었으니까 18년, 19년 2년 동안에 저희가 IP 매출로만 한 2.11년 달러 정도 이제 매출이 났었고요. 올해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9밀리언 달러.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로젝션하는 것들은 매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매출이 성장해서 25년까지는 저희가 100밀리언 달러까지 매출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프에서 주황색 그 바가 로열티 비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로열티 비중이 크진 않은데 가면 갈수록 로열티 비중은 점점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17년 말에 설립할 때 이제 5명의 파운더가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되는 기간 동안에 현재는 65명 정도의 팀으로 이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팀들이 현재 이제 서울 헤드쿼터하고 그리고 토론토 오피스에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팀 멤버들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멤버들의 이제 많은 부분은 기존의 삼성전자에서 엑시노스 개발을 하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IP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 그 반도체 양산 경험입니다. 단순히 이제 IP만 설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양산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양산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를 이제 양산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IP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이 그런 양산 경험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엑시너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양성 경험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에셋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파운더들은 주로 이제 AMD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 있습니다. AMD에서 20년 이상 이제 근무했던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AMD 안에서 그 수많은 CPU들, GPU들에 대한 이제 양성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다 그런 이제 양성 경험이 많은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모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내부의 조직 구조고요. 그 왼쪽에 이제 저희 연구소 밑에 그 NPU 개발팀과 이제 그 메모리 시스템 개발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 조직에 이제 검증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드와이드 세일즈를 담당하는 조직, 고액 지원 조직 이런 조직들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에 저희 이제 자회사인 더 식스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크게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저희 이제 R&D 자회사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발한 제품 중에 CPU에 좀 디펜던스가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쪽에 집중해서 개발하려고 이제 미국의 R&D 센터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저희가 APO를 준비하는 상태고요. 타겟 데이트는 22년 8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으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상장 목표는 저희 시작부터 시작해서 25년까지 이제 50배 이상 저희 레베뉴나 저희 회사 가치를 키우는 게 저희 목표고요. 저희 회사가 가지는 그 매출의 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메모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시작하는 NPU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전체 매출의 많은 부분은 메모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게 사실이지만 NPU 시장은 누구나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클 거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이제 개발해놨던 양산 인력이나 이런 기반으로 시장이 자리 잡으면 굉장히 빨리 이제 시장이 크는 것 속도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NPU 시장이 나름 좀 신규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누구나 빨리 클 걸로 기대는 하지만 어느 시점에 그 테이크오프 할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투자금만 가지고 이제 버티는 것보다는 저희처럼 다른 이제 메모리 시스템을 캐시카우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이 돈 가지고 계속 NPU 개발에 투자하는 이런 이제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 기반으로 25년까지 1,000억 규모의 제 매출로 성장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엣지는 그 NPU와 용침 인터커넥트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이제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이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IP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그 AI 플랫폼 IP를 이제 공급하고 있고 이런 기술 기반으로 AI 엣지 컴퓨팅 세상에서 이제 리딩 회사가 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말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AI 플랫폼 IP를 고회사 양산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증명한 이력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세 번째 기업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만나봤고요. 이성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 또 이 NPU 시장에 대한 내용들이 또 요즘에 투자자들 가운데서 많은 관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회사와 이 시장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첫 번째 질문으로는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는 대신 IP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팀이 칩을 원래 설계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엑시노스라는 칩을 설계하던 사람들이어서 누구보다도 이제 칩을 설계하는 방법이나 이제 칩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양산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시장에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풀고자 하는 문제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 칩을 개발하는 비용이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나노의 칩을 개발하는데 500 밀리언 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비용을 들여서 칩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스타트업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들여서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볼 때는 칩을 만들어서 칩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고 세트를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그 세트를 만들면 세트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칩을 만드는 거는 비용으로 투자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칩을 만드는 세상으로 저는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 오픈엣지처럼 핵심 IP 기술을 가지고 IP 기술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이런 새로 바뀌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핵심 IP를 개발하고 핵심 IP를 공급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네. 자, 충분한 답변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다양한 NPU 업체들이 있는데요. 타 NPU 업체 대비 오픈엣지의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어요. 숫자들을 이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엣지 환경에서 NPU가 가지는 경쟁력은 숫자를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비 전력 효율성, 예를 들면 탑스퍼 와트라는 숫자가 있고요. 또 이제 면적 효율성, 탑스퍼 밀리미터 스퀘어라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 경쟁사 대비 저희가 적어도 3배에서 4배 정도의 좋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전 IP 대 IP의 비교만이 아니고 저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U만 딸랑 공급한다고 해서 NPU가 그 반도체 전체 시스템 안에서 제 성능을 낼 거냐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PU가 제 성능을 내려면 NPU가 제 성능을 낼 수 있게 전체 전반적인 메모리 시스템이 같이 받쳐줘야지 NPU가 제 성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런 고성능 메모리 시스템을 함께 공급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NPU와 메모리 시스템을 통합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이제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통합한 AI 플랫폼 IP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가지는 회사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오픈엣지가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경쟁력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NPU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그 서버 시장이랑 그 엣지 시장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서버 시장은 여기는 그 정확도가 진짜로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버 시장에서 하는 NPU의 역할은 예를 들면 이제 광고를 위한 레코멘데이션 엔진이라고 하면 광고 시장 예를 들어서 40조라고 하면 여기에 프리덕션 애큐러시가 0.1% 떨어지면 거기서 오는 이제 레비뉴 로스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애큐러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제 애큐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엣지 환경은 그런 게 중요한 시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소비 전력이 제한된 환경, 그리고 공간이 제한된 환경 안에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그 연산 성능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애큐러시를 0.5% 또는 1%좀 희생하더라도 그 희생된 룸을 활용해서 면적 효율성이랑 소비 전력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양쪽은 이제 좀 다른 종류의 그 리퀘어먼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도 그런 엣지 환경에 맞춰서 그런 그 애큐러시 룸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프리션 애큐러시를 좀 더 낮춰서 면적 효율성과 소비 전력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최적화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리퀘어먼트 차이 때문에 기술적인 차이도 발생하고 시장의 차이도 발생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엣지 환경에 또 집중해서 말씀드리면은 엣지 환경의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엣지라는 말 자체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 차량도 이제 엣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아까 저희 사진을 보여드린 보안 카메라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엣지 환경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양쪽은 그 자원 제약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다른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솔루션이 모든 그 엣지 환경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엣지 환경은 그래서 그 응용 분야별로 아마 마켓이 세그멘테이션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아직은 물론 이제 시장 초기여서 그렇게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아마 그 시장 세그먼트별로, 그러니까 응용 분야별로 이제 그 MPU 시장의 세그먼트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 이제 각자의 강자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과정들을 좀 궁금해 하신 것 같은데요. 캐나다 자회사는 인수하신 것인지, 그리고 오픈 엣지도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인수하시게 되셨는지 배경을 좀 궁금해 하셨거든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캐나다의 그 더식스미라는 회사도 이제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17년 12월에 만들어진 이제 스타트업이었고, 그 더식스템이라는 회사는 2018년 여름 정도에 만들어진 캐나다의 스타트업이었어요. 저희가 개발하는 그 제품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 안에 메모리 시스템이라는 이제 포트폴리오가 있고, 좀 더 그 세분화를 하면은 그 안에 파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그 좀 물리적인 얘기인데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 SoC가 있고 SoC 바깥에 D램이라는 컴포넌트가 붙는데 이 사이는 그 PCB라는 그 물리적인 그 레이어에서 연결이 됩니다. 이 둘 사이의 그 통신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은 LPDDR5 같은 제품은 그 둘 사이의 통신하는 속도가 6.4 기가bps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무선 통신하는 그 주파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을 그 다룰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도메인의 IP들은 아니고 굉장히 고속의 아날로그 도메인의 IP들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시스템 안에는 그래서 그런 디지털 도메인 IP도 있고 이제 아날로그 도메인 IP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날로그 도메인 IP의 대표적인 게 그 파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 파이를 개발할 수 있는 거는 그 나름 아날로그의 장인들이 모여야지 개발할 수 있는 IP들이에요. 근데 그 토론토라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예전부터 아날로그를 전통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요즘에 AI 때문에 토론토를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원래 그 지역적으로 그 위에 예전에 ATI 그래픽스라는 굉장히 오래된 엔비디아랑 경쟁하던 CPU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있던 위치가 토론토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고속의 메모리 인터페이스 개발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ATI 그래픽스, AMD를 거쳐서 이제 나온 파운더리를 만드는 회사가 더 식스셈이라는 회사였고요. 이런 회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운이 좋게도 잘 만나서 저희랑 하나의 회사를 합쳐서 함께 성장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서 이제 2022년 8월에 상장 계획을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도 선정이 된 상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M&A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목표하는 2022년 상장의 길은 순항 중인지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습니다. 네, 상장은 그 삼성증권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요. 뭐 아직은 시작이니까 아직은 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잘 준비해서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A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더 시스템을 인수했던 것처럼 항상 끊임없이 국내에 있는 이제 다른 저희랑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들 또는 국내가 아니어도 해외에 저희가 시너지가 날 만한 회사들을 이제 M&A 하려고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고요. IT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물론 저희 내체적으로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IT 회사 성장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어가 되는 내부 기술 외에 외부에 이제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연합군을 찾고 힘을 합쳐서 같이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M&A에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이고요. 언제든 저희랑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제 회사들이 있으면은 M&A 이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자, 상장은 순항 중이고, 네, 준비는요. 그리고 M&A 가능성은 활짝 열어놓고 계시다는 답변 해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설명해 주실 때 해외 사업을 언급해 주셨었는데, 해외 동종업계 대비해서 이 오픈 엣지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은 플랫폼으로 경쟁할 수 있는 회사는 일단 없는 상태고요. 네, 이제 플랫폼은 뭐 빼고 IP 대 IP, 요소 기술 대 요소 기술로 좀 비교를 드리면 MPU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엣지 환경의 이제 MPU이기 때문에 아까 탑스 퍼 와트, 탑스 퍼 밀리미터 스퀘어 어제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상대적인 숫자로 이제 비교를 드리면 가장 좋은 그 숫자 대비 저희가 이제 2배에서 3배 정도 이제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탑스 퍼 와트도 한 2배, 3배 정도 좋고요. 똑같이 탑스 퍼 밀리미터 스퀘어도 2배에서 3배 정도 좋습니다. 이거의 이제 근본적인 기술 차이는 빗 프리시전을 최적화하는 기술의 차이예요. 현재 이제 상용화된 대부분의 MPU는 8빗 기반의 이제 MPU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그것보다 더 사실 뭐 4빗, 2빗 이렇게 내리면 그 똑같은 연산을 할 때 2빗으로 연산하는 거랑 또는 4빗 연산하는 거랑 8빗 연산하는 거 차이가 뭐 면적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 되고 소비 전력도 효율적이 되지만 그거에 이제 반대급부가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이제 잃어버린다는 게 이제 반대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잃어버리는 걸 최소화하면서도 그 연산의 프리딕션을 얼마나 더 이제 낮출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진 기술 덕분에 4비까지 내리면서도 프리딕션 애큐러시를 크게 이제 떨어뜨리지 않을 수가 있었고 그런 이제 프리딕션 애큐러시는 최적화 덕분에 경쟁사 대비 한 2배에서 3배 정도의 이제 탑스 퍼 와트, 탑스 퍼 밀리미터 스퀘어를 이제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MPU 쪽 입장이고요. 메모리 시스템 측면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고회사에서 경쟁자를 만나서 이제 평가를 진행하는데 그 고회사 평가 결과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뭐 S사나 뭐 C사 대비 퍼포먼스, 파워, 뭐 에어리어 이런 측면에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개별 IP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경쟁력이 충분하지만 그거 위에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는 통합된 이제 IP의 형태를 공급하면서 드리는 추가적인 시너지가 아마 시장에서 큰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